김경수와 드루킹, 대선 기간 거의 매일 메신저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어쩌다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걸까요? 김경수, 드루킹 구속은 민주당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는 건 사실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제가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문 이 두 건거 다 읽어봤다고 했죠. 이렇게 두건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하나하나 다 따져본 거예요. 왜냐?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관련해서 직접 말이 녹취가 되어 있거나 CCTV로 영상으로 명확한 물증이 찍혀 있는 게 없어요. 주로 드루킹의 진술이나 둘 사이에 오간 메신저 혹은 문서 정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부가요, 둘의 관계를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의 존재를 인지한 정도인지, 아니면 함께 만든 공모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한 건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자, 둘의 관계를 저희도 한번 살펴보죠. 자, 드루킹 김동원 휴대폰에는요, 김경수 전 지사 전화번호가 2개가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함용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비선용으로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여기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하나가 운영이 됐었고요. 비선용으로는 이제 비밀 대화방이죠. 비선용은 텔레그램 2개, 대화방 2개, 그리고 시그널이라고, 이것도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기반을 둔 메신저예요. 요거 시그널 방 하나, 이렇게 4개의 방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방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자, 김경수 전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찾은 게 2016년 9월인데요. 그때부터 드루킹 김동원이요, 이 비밀의 방을 통해서 기사와 이 정보 보고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자, 재판부는요, 대부분 본인들이 댓글을 조작한 기사를 보냈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보면요,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를 보면, 자, 2017년인데요.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일입니다. 이게 매일 하루 평균 한 100개 정도를 보내다가 4월 되면 300개 정도로 많아지죠. 자, 5월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왜냐하면 5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는 하루에 500개의 기사를 보냅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의견도 내는데요. 자, 당시에 탄핵 국면 때는 적폐 프레임이 매우 효과적이니 앞으로도 유용하게 계속 쓰시라라는 보고도 보내고요. 자, 대선 경선 국면 때는 이재명 측에서 최근에 댓글 전문 알바를 고용한 것 같다, 화력이 상승했다, 이런 메신저도 보냅니다. 자, 이 내용들이 다 이제 비밀의 메신저 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는요, 이런 기사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많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아서 대부분 읽지 않았다. 그리고 킹크랩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런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에게 먼저 보낸 메신저도 있었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에게 총 11차례 뉴스 기사를 보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기사를 보냅니다. 자, 주부 62%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비호감을 갖고 있다. 좀 부정적인 기사죠. 근데 이 기사보다 이 답이 중요합니다. 드루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처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답변을 바탕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댓글 작업을 부탁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요, 드루킹 김동원은요, 김경수 전 지사가 기사를 보내면 그거를 내부 경공모 회원들과 공유를 하는데요. 거기에 AAA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김경수 전 지사가 보낸 기사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을 쓰면 그때부터 이 기사의 댓글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는요, 그냥 홍보 차원에서, 대선 후보 홍보 차원에서 이런 기사들 많이 퍼나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재판부는요, 이 기사 자체가 홍보하기에는 부정적인 기사인 데다가 그냥 홍보만 할 거였으면 처리하였습니다라는 답을 받은 뒤에 이게 무슨 처리인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니 홍보가 아니라 댓글을 부탁한 거라고 봤습니다. 자, 이 비밀의 방에서 기사만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2017년 1월 5일경 김경수 전 지사는요, 시그널 비밀 대화방을 통해서 이런 연락을 합니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표님 발표 예정이신데 무슨 발표냐면 이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할 건데 러프하게라도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반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남 자리에서 드루킹 김동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줍니다. 재벌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 구조도 변화하고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공모의 원래 목적이 재벌 해체잖아요. 자, 그래서 재벌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 구조 변화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활성화하고 법 개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줘요. 실제로 1월 10일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재벌 적폐 청산을 내건 재벌 개혁 방안을 기조연설문을 발표를 합니다. 1심 재판부는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소액주주 배상 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문에 들어 있었고요. 관련 상법 개정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자, 이날 당일날 김경수 전 지사는요 실제로 아예 연설 전문을 보내주면서요 오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까지 물어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요 이렇게 의견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해명은 지지자들에게 정책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경공모는요 대선이 끝난 뒤에 김경수 팬카페를 만드는데요. 그 팬카페 이름이 우유빛깔입니다. 자, 하지만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자, 드루킹 김동원은요 흔히 말하는 정산을 요구하는데 그건 자리였습니다. 2017년 3월 두 사람은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납니다. 자, 드루킹 김동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공모 회원 2명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넣어 주십시오. 당시에 이제 대선이 한창 진행되던 때죠.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윤모 변호사는 실제로 그 다음 달에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선임이 돼요. 그런데 이 도 변호사가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인데요. 자, 드루킹 김동원은요 처음 김경수 전 지사와 연결을 시켜줬던 송인배, 당시에는요 캠프 총괄 일정팀장이었어요. 에게 먼저 이 도 변호사 이력서를 줍니다. 주면서 조금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김경수 전 지사를 직접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경수 전 지사가 내가 직접 챙겨서 알려주겠다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깜빡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대선이 끝나고요. 두 사람은 다시 의원회관에서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요. 드루킹 김동원은 이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경수 전 지사가 거절을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일본 대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선대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과 만날 일이 없어서 추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루킹 김동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깜빡해서 부탁한 도 변호사를 선대위에 넣어주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선대위에 못 들어갔으니까 추천이 어렵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드루킹은 어떻게 했을까요? 드루킹은요 킹크랩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내부 텔레그램 방에 경공모 대화방에 이런 글을 올려요. 앞으로 민주당 관련 인사 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가 가도록 조정해라. 선플이 아니라 악플이다. 이게 흔히 말하는 역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해서 민주당 관련 348개의 뉴스 기사에 대해서 이게 88만 회나 악플이 올라가도록 역작업을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요 일본 대사 관련해서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대신 오사카 종영사 자리를 요청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작업이 벌어지던 2017년 6월 14일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의원 보좌관이 마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좌관은요 김경수 전 지사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메신저와 나중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래요. 당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도 변호사의 이력서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특임 공관장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였죠. 이게요 2017년 12월에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이 총영사 자리가 결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연락이 두절돼요. 자, 그 즈음 12월 14일에 작성된 문서가 수사 과정에서 김동원 USB가 발견이 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의원님, 미안해서 전화 안 받으시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 받으시면 속상해할 겁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 인사 청탁은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고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걸로 믿고 부탁을 한 겁니다. 저를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김경수는요, 이런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1심은 받았을 거로 판결했습니다. 대신요, 오사카 총영사 대신 김경수 전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했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센다이 자리는 거절합니다. 드루킹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관련해서 악플 순위를 계속 끌어올리는데 무려 285만 회의 댓글 순위를 조작합니다. 자, 드루킹은 그럼 왜 일본 자리가 필요했을까? 자, 법원은요, 경공모의 목적이 재벌 해체잖아요. 그러려면 소액 주주들의 자본이 필요했고 그 자본을 해외, 특히 일본에서 유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2018년 2월 9일 드루킹은요, 김경수 전 지사에게 비밀 대화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아무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같은 날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의원님이 저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셨더군요. 김 의원과 제 관계는 꼬리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월요일까지 답이 없으면 기자들과 점심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참고로요, 의원님께 보고한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요, 1년 6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이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기사량이 8만 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 사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댓글 조작단이 있다. 네이버 댓글이 난장판이 되고 있으니 네이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자,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서 바로 이 기사인데 이 기사에 댓글에 공감이 막 올라가는 동영상이 첨부가 돼요. 어떤 기사냐면 당시에 남북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었잖아요. 우리 원래 선발됐던 대표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면서 공정에 어긋난다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꽤 많았습니다. 여기 댓글을 보시면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그러니까 여당이 불리한 댓글에 공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네이버가 수사를 해달라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공감을 막 누른 그 아이디, 다수 아이디가 이 경공모 회원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21일 드루킹 김동원은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특검이 발족을 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끝내 구속이 되죠. 자, 일각에서는요, 이 김경수 전 지사 구속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네이버가 수사 의뢰를 해서 진행된 수사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불리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걸 부추긴 꼴이 된 거죠. 자, 김경수 전 지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죠. 어떤 혐의냐면요. 형법 314조 업무 방해죄 위반입니다.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거냐면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바람에 네이버, 네이트, 다음 이런 포털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들 포털 회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거죠. 자, 드루킹 김동원은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지금은요 공범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그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범인 김경수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 처벌이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 그 직후에 또 저희 채널의 기자를 만나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게 도리일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계속해서 지금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똑같이 이렇게 질타합니다. 현역 의원이 여론을 왜곡하는 조작에 가담한 중대 범죄다. 김경수는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명백하게 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